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준규입니다. 자, 우리 주요 문항 깊이 있는 9월 모평 생윤 해설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윤이 꽤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한 43점 정도에서 그 내외로 이제 커트라인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해설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 커트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이제 내일 또 이제 현강에서 해설을 찍으면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해설 강의를 여러분 교체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일단 빠르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고 분석을 좀 해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해설을 진행을 하고요. 총평은 제가 아마 내일 촬영을 아마 할 것 같아서 내일 지나고 아마 금요일 정도에 이제 총평이 좀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주요 문항 깊이 있는 9월 모평 생윤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인데요. 자주 나오는 트릭 포인트죠. 여러분 도가를 유교처럼 속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틀리게끔 유도하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큰 도가 사라지니 인의가 생기고 지혜가 나오자 큰 거짓이 있게 된다. 도는 항상 하는 것이 없지만 되지 못함이 없어서 이를 지키면 만물은 저절로 변화될 거다. 뛰어난 선비는 그 도에 따른다. 앞문장과 뒷문장만 딱 보면은 선비가 도를 따라 큰 도가 있어? 인의가 생겨?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가 유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도가 사라지니까 인의가 생겼다는 얘기는요. 도와 인의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도와 인의를 지금 다르게 보는 그런 사상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도가라고 말할 수는 유교라고 말할 수는 없죠. 도는 기본적으로 중국 말로 진리를 의미하거나 방법을 의미할 수 있는데 유교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 진리가 됐든 방법이 됐든 간에 도덕과 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가 사라져서 인의가 생겼다? 이건 아주 대표적인 여러분들 도가 노자재시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대요. 그렇다면 성선설을 주장하니까 요거 이제 맹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교제시문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죠. 1번입니다. 오륜의 도를 행하자.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을 말합니다. 우리가 5가지 지켜야 될 어떤 윤리 규범 같은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륜, 일륜 이거 제가 OX 특훈하면서 유교 용어라고 한번 써드린 적도 있어요. 오륜의 도를 행하여 도덕 공동체를 완성하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2번이죠. 삶의 고통을 끊기 위해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불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3번 그러니까 갑이 도가기 때문에 불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이게 불교의 입장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3번 무의의 도에 따라 지혜를 버리고 덕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의의 도에 따라 지혜를 버리고 덕을 실현하자는 오히려 도가에 조금 더 어울리는 말이죠. 유교는 무의의 도에 따르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본성을 함양하고 인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본성을 함양해야 된다. 함양이라고 하는 것은 더 뭐랄까요? 보충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더하여 더 늘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니까 본성을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있는 본성을 긍정하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죠.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여기 한자로도 나와 있지만 재물이라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 도가의 특징이기도 하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도가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정의는 그것이 어떠한 대가로든 매도되면 정의이기를 그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 사상과 특강에서 같이 읽었죠. 제가 멋진 문장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의사들이 사형수를 살려주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재미있는 경우를 고려하면서 칸트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공리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언제나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칸트가 되겠고요. 다음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말한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행복, 공리다. 법은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베카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해보면,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자,
칸트가 베카리아를 지금 비판하는 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요 선지를 해석할 때 칸트식으로 선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범죄에 상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칸트가 뭐라고 해석할 거냐. 칸트가 야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말을 들으면 칸트는 당연히 먼저 보복법을 떠올릴 겁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건 동등성의 원리, 보복법에 따른 형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칸트 입장에서 보복법에 따르는 형벌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다 이렇게 이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범죄에 상응한다는 게 뭐 범죄보다 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작은 걸 얘기할 수도 있고 꼭 동등성을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면 이 범죄에 상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응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동일성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큰 게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선지는 칸트 입장에서 지금 베카리아한테 비판을 하는 그런 설정이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이 말을 칸트가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 거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칸트에게 있어서 범죄에 어울리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보복법에 따르는 형벌일 것이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는 X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건데 그러니까 베카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칸트 입장에서 X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그냥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베카리아에 대한 판단을 해줘라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칸트 입장에서 판단하는 상응성을 얘기할 건지 베카리아 입장에서 판단하는 상응성을 얘기할 건지. 기본적으로 상응이라는 말 자체는 칸트도 쓸 수 있고 베카리아도 쓸 수 있고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상응은 그냥 어울린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에 어울리는 형벌이라고 했을 때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범죄에 어울리는 형벌은 달라요. 칸트랑 다르죠. 얘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베카리아가 볼 때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건 그 범죄의 해악에 비례해서 내려지는 형벌이에요. 어떤 범죄가 범죄의 어떤 유혹이 굉장히 커, 범죄의 이익이 굉장히 크거나 혹은 어떤 범죄가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극심해. 그럴 경우에는 처벌도 같이 커져야 된다는 게 공리주의자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공리주의식으로 상응성을 해석하면은 베카리아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느냐? 베카리아도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칸트가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거니까. 칸트가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거니까 야, 네가 말하는 형벌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아니야 라고 비판할 수 있거든요. 칸트 입장에서는 또. 그죠? 그러니까 얘 입장의 상응성과 얘 입장의 상응성이 다른데 얘의 상응이라는 건 동등성의 원리에 입각한 형벌을 말하는 거고 얘의 상응성이라고 하는 건 범죄가 끼치는 해악 같은 거에 사회에 미치는 나쁜 것에 어떤 비례하는 형벌을 말하는 게 얘 입장에서는 그게 상응성이기 때문에 이게 베카리아 입장에서의 판단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카리아는 제가 봤을 때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판단을 안 할 건데 굳이 OX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냐.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상응이라는 걸 칸트식으로 해석하면은 베카리아 입장에서 O가 나와요. 않을 수 있죠. 왜? 말 그대로 동등성 원리에 따른 형벌이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베카리아 입장에서. 근데 베카리아식의 상응성으로 베카리아 입장에서 상응하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상응성은 가능할 여지도 있다. 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베카리아는 그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 그게 범죄랑 어울리는 처벌이잖아요. 그 범죄에 어울리는 처벌이죠. 그러니까 베카리아 판단이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세모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칸트가 틀렸고 베카리아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요거는 그어줘야 되겠죠. 2번입니다.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을 형벌로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형벌로 억제해야 된다. 당연히 베카리아 입장에서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할 베카리아가 반드시 동의할 만한 그러한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칸트는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베카리아가 무조건 동의를 할 테니까요. 공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로서 억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냐? 뭐 칸트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칸트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베카리아가 확실히 동의할 만한 얘기 같고요. 다음이죠.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베카리아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데 베카리아가 형벌에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구경꾼들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그게 예방 효과가 있어야만 형벌이 정당하죠. 그런데 칸트 입장에서는 꼭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하냐? 두려움을 안 주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범죄의 동등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허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두려움을 주어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자, 4번이죠. 범죄의 경중은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되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리를 해치려는 의도, 베카리아가 무조건 X죠. 왜냐하면 베카리아 입장에서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5번이죠.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여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면 베카리아 입장에서 안 되죠. 왜냐하면 베카리아는 기본적으로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하면 그 이상으로 커지면은 오히려 이 사회의 공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죠. 무단횡단을 하면 사형시킨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도 무단횡단을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게 올바른 범죄 예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처벌의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했을 때 베카리아, 공리 증진, 과도한 형벌은 그러한 것을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여 부과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음 칸트. 당연히 그 정도를 부과해야 된다? 일단 애초에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하는 걸 고려하지도 않아요. 칸트 입장에서 보면은. 왜? 애초에 예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칸트한테 들이밀자마자 무조건 여러분들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들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제가 판단을 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뭐 굳이 제가 봤을 때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 정답이 3번이다. 이걸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